선생님, 안녕하세요. 2025 경상북도 가족센터 결혼 이민 여성 이중 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 비대면 교육 강의를 맡은 삼덕초 교사 장은진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디지털 교육 방법 중 PPT 제작 및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AI 활용, 기본 기능, 영상 내보내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PPT 활용에 앞서서 생성형 AI를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와 제미나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챗GPT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도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제일 편안한 구글 로그인으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용해 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아니신 분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나 주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일일이 검색하면서 보여드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이 AI 도구가.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이들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영어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 영어 연극 대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영어 연극을 하려고 한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적합한 스토리를 찾고 있다. 기존에 그림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추천해 주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봤는데 조금 제 성에 차지 않아서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명령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간단한 단어와 문장이 필요하고 23명이 역할이 필요하고 1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대본을 이런 식으로 조금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AI가 만든 대본이 저한테는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이런 말들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는데 저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합하지 않아서 참고만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대본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연극 대본이나 혹은 수업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챗GPT는 이제 물론 그림도 그려주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림이 필요하다 하시면 사실은 구글 제미나이를 더 추천드립니다. 구글 제미나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연극을 하려면 뒤에 배경 그림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예전 같았으면 적합한 그림을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AI가 내가 필요로 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프롬프트를. 내가 네 개의 그림이 필요하다. 초가집이 있는 뒤에는 초가집이 있고 앞에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초가집 뒤에는 산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 한국의 옛날 부엌 풍경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초가집 마당에 눈이 내리는 풍경, 그다음 마지막에 호랑이를 강에 빠뜨려야 하는데 그때 보이는 풍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정말 잘 그렸죠. 네,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게 이걸 각각 한 장으로 줬으면 좋겠고, 초가집은 정면을 봤으면 좋겠고, 겨울 버전에서는 주변은 어둡고 집 안에만 불이 켜졌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명령을 넣었나 봐요. 이렇게 지금 한 가지만 반영이 됐어요. 그쵸? 지금 초가집을 정면으로 돌려달라는 게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사진을 각각 한 장씩 그려줬으면 좋겠다를 이해 못했고, 그 다음 겨울
이 풍경에서 주변이 어둡고 집 안에만 불이 켜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한 개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초가집 방향을 정면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되었는데 하나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겨울 버전도 똑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했지만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씩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 AI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어, 밑에서 왼쪽 그림 초가집을 정면으로 바꿔줘. 맨 위에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었죠. 그 다음 이제 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저희는 이 가마솥이랑 아궁이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소품으로. 이 부분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 탁자가 없고 위에 선반이 있어야 해요. 그 위에 이제 맷돌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시 부탁했습니다. 오른쪽 그림 아궁이와 오른쪽 옆에 탁자는 없애주고 오른쪽 위에 선반을 달아달라고 했더니 지금 정확하게 수행을 하였죠. 그런데 이제 선반 위에 맷돌이 우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에 챗 GPT보다 훨씬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을 만들 때도 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주문을 했는데 보시면 동그란 화분에 씨앗을 심는 모습을 선으로만 그려줘 라고 했는데 약간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섬뜩하다 싶을 만큼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AI의 그림을 그대로 이용하긴 어렵고 이것을 활용해서 이걸 보고 그린다거나 밑그림으로 대고 디지털 드로잉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AI 도구 사용하시는 걸 보셨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AI 도구에게 PPT나 수업 자료 전체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과물을 받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일부분, 예를 들면 그림이나 혹은 정확한 문법 확인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에는 괜찮습니다. 또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고요. 이 명령어 해석을 생성형 AI가 한번 해석을 잘못하고 나면 그 뒤에 오류를 수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새로운 채팅을 열어서 다시 질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PPT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파워포인트를 열면 이런 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제목, 부제목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나는 필요한 슬라이드가 다르다라고 하시면 여기 홈에 레이아웃에서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레이아웃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 페이지는 제목 슬라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저는 아이들과 연극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서 사용할 뒤에 이제 그 화면을 내려서 사용할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아이들이 대기할 때 필요한 제목 타이틀이 있어야 해서 이렇게 한글 타이틀과 영어 타이틀을 함께 만들어 보고요. 지금 텍스트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여기 텍스트 맞춤해서 중간으로 올리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눈금자를 켜놓고 사용하는데요. 여기 보기에 들어가시면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만큼 사용하시면 되고요. 위치나 가운데 확인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날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글자체를 바꾸어 볼게요. 우리 지난번 대면 연수 때 말씀드렸던 눈누나 그런 공공 사이트에서 예쁜 글자체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저는 영어 연극이니까 영어 제목을 쪽으로 올려서 조금 더 강조하고 아래쪽에 작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해 볼게요. 오른쪽 클릭하시면 빈 화면에서 새 슬라이드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레이아웃, 기본 레이아웃이 나오는데요.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나는 이게 불편하다 하시면 아까처럼 레이아웃에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서 먼저 제목은 필요가 없고 여기 화면에 그림을 넣을 거예요. 배경 그림을 넣을 건데 그림을 넣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여기에서 바로 요 표시를 클릭하는 것. 첫 번째. 네, 여기서 보시면 어디에서 내가 그림을 가지고 올 건지 선택하는데 대부분은 우리 장치에서 컴퓨터에서 가지고 오죠. 아까 재미나이가 그려줬던 그림, 이렇게 밤에 눈 내리는 초가집 그림을 여기 화면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빈 화면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와야 할 때는 여기 위쪽에서 삽입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림 클릭하시면 이 디바이스 스톡 이미지 온라인 그림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림을 찾아 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재미나이가 그려줬던 그림 한 번 더 넣으면 되는데 네 가지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여기 첫 번째 가을 장면만 필요하니까 이걸 한번 잘라서 써볼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자르기 하셔도 되고 이 그림을 클릭하면 파워포인트에서 자동으로 그림 서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르기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커서를 이동해서 그림을 잘라볼게요. 그럼 이것도 우리는 배경이니까 가득 차게 넣겠습니다. 만약에 이 위에 글자를 넣고 싶으시면 삽입에서 어떤 새로운 걸 넣는 건 모두 다 삽입입니다.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선택하셔서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할머니 집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조금 더 가독성 있게 크기도 키우고 글자체도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칸을 조정하셔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제목 및 내용으로 해서 제목은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시고 자,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온 친구들에게 관람 예절을 알려준다고 합시다. 관람 예절에 대해서 하나하나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람 예절을 몇 가지 적었다고 합시다. 그다음 역시 글자체를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네, 순서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뒤에다가 뭐 배경을 하나 넣어볼까요?
네, 그럼 아까처럼 그림에서 여기, 삽입에서 다시 할게요. 네, 그럼 아까처럼 여기 삽입에서 그림을 불러오겠습니다. 삽입. 네, 여기 글자가 뒤에 가려졌죠? 그러면 오른쪽 클릭을 해서 맨 뒤로 보내기 또는 뒤로 보내기를 선택하셔서 글자 뒤로 보내면 됩니다. 맨 뒤로 보내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그쵸? 이럴 때는 이제 방법이 예를 들면 글자의 색깔을 흰색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 그림을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이 집과 눈사람만 한번 잘라내 볼게요. 어,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 중에 여기 그림을 딱 클릭하시면 그림 서식에서 배경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 보통 주된 그림이 이렇게 선택이 자동으로 되어요. 우리는 초가집과 눈사람까지 한번 살려볼게요. 그러면 보관할 영역 표시에서 이거 더하기를 클릭하셔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잘리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더하기로 눌러서 이렇게 살려보겠습니다. 네, 살아났네요. 그리고 눈사람도 우리는 같이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눈사람 주변으로 클릭해서 보관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약간 밑에까지 이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눈까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뒤에 담장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거할 영역 표시 선택하셔서 이 담장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요 눈사람 사이도 이렇게 지워주시면 훨씬 완성도가 있겠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 눈사람 가지가 잘렸어요. 그리고 또 제거할 영역으로 그 사이사이를 지워주시고 화면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관할 영역을 섬세하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런. 크게 나와버렸네요. 여기는 지워주세요. 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변경 내용 유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뒤에 배경은 날아가고 집만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투명한 부분은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훨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팥죽 할머니 호랑이 여기는 뒤에 배경을 조금 어둡게 해서 아이들이 잘 보이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배경 서식. 이 배경을 그냥 까만색으로 채우고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글자를 전체 선택해서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흰색. 다음, 아까 했었던 또 흰색으로. 네. 이 눈금자는 우리한테만 보이거든요. 작업할 때만. 그래서 실제로 슬라이드 쇼를 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여기 앞에서 준비하는 게 잘 보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관람 예절 요 페이지에다가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위에 있는 탭에서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작업하기 전에 애니메이션 창을
먼저 오른쪽에 켜두시는 게 훨씬 작업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내가 어떤 기능을,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고 싶은 글자나 그림을 선택합니다. 일단 관람 예절이라는 글자가 나는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실 때 이렇게 눌러서 요 애니메이션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초록색들은 나타내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는 거. 그 다음 붉은색은 있다가 사라지는 끝내기 기능입니다. 그 다음 노란색 부분은 강조 기능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다가, 나와 있다가 내가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타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나타내기를 선택할 건데 내려오기가 없네요. 그럴 때는 날아오기나 올라오기 중에 선택하셔서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날아오기로 해볼게요. 밑에서 날아왔죠, 방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화살표 내용을 클릭해 보시면 밑에 효과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래에서 날아오지 않고 위에서 날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좀 천천히 오지 않고, 너무 빠르게 오지 않고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근데 2초 너무 길 것 같네요. 1초. 자, 그 다음 반복은 필요 없고,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후에 글자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숨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흐리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글자가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이런 긴 문장에도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새롭게 띄우진 않고 펄스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뛰는 펄스 기능을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런데 방금 자동으로 지금 2번, 3번이 먹혔잖아요. 여기서도 효과 옵션에서 조금 더 자세한 기능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텍스트 애니메이션, 우리는 글자를 지금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한꺼번에 이 전체가 반짝거렸죠. 그렇게 하지 않고 단어 단위나 문자 단위로 반짝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글자씩 반짝거리게 한번 해볼까요? 문자 사이의 지연을 어느 정도 할 건지도 하실 수 있고 타이밍이 또 너무 빠르면 아이들이 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천천히 1초 정도로 해볼게요. 텍스트를 묶는 수준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첫째 수준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도 애니메이션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창에 애니메이션 추가하시면 아까 여기서 봤던 거랑 똑같거든요. 하는데 이번에는 없어지는 거 한번 해볼까요? 다 하고 나서 이제 클릭을 하면 얘가 밝기 변화를 키면서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거. 음, 그런데 이 효과의 옵션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클릭할 때 시작을 다 했어요. 이번에는 이전 효과가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이전 효과 다음에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 1, 2, 3이 이 애니메이션의 순서입니다. 처음 한번 클릭하면 1번이 나오고, 그 다음 2번은 그대로 나와 있다가 2번, 3번은 반짝거릴 거고,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은 이 3번 기능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사라질 겁니다. 음향을 넣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까 요 장면, 똑같은 장면이 2번 나오는데 한 번 더 나올 때 음악이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똑같은 거라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붙여 넣을 때 대상 테마 사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 서식 유지가 있고 그림으로 넣을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PPT의 색깔이나 배경이나 이런 걸 그대로 가져오시려면 두 번째 원본 서식 유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화면 똑같은데 음악을 넣어 볼 거야.
그럼 역시 삽입에서 오디오를 선택하시고 내 PC에 오디오. 그러려면 음원 파일이 미리 있어야 되겠죠. 저는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같은 곳에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음원을 구매했습니다. 음원 파일을 선택하시고 집어넣으시면 여기 이렇게 창이 뜨고요. 이거를 숨겨도 되고 보이게 하셔도 됩니다. 어, 클릭하자마자 이 화면에서 바로 음악이 나오게 할 거야. 이런 게 보이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요거를 숨기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쇼 동안 숨기기 선택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게 보여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 뭐 화면이 넘어가면 바로 음악이 나오게 하고 이 창이 안 보이도록 했는데, 사실 외부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서 저는 이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고부터는 그냥 밑에 이렇게 창이 보이도록 합니다. 크게 뭐 거슬리거나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악이, 나는 이 슬라이드에서 이 슬라이드 넘어오고 나서 내가 한 번 더 클릭할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음악이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 C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4번 슬라이드에서 5번 슬라이드 넘어왔을 때 자동으로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자동 실행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나는 정확하게 이 음향 바를 선택했을 때,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음악이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클릭할 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 실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번에도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지금 빈 슬라이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게 또 들어가는 거니까 삽입, 여기서 비디오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만약 아까처럼 기존 레이아웃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 표시가 있죠. 여기 비디오 삽입 요것을 클릭해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수업이랑 관련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이 이거밖에 없어서 짧은 영상 하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클릭하면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필요하시면 제목을 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는 제목은 필요 없고 이 영상이 화면 가득 찼으면 좋겠어 하시면 제목을 삭제하시고, 제목 한도 삭제하시고 영상을 최대한 가득 차게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비율을 밑으로 이렇게 망가뜨리면 영상이 이제 길어지겠죠. 아래 위로 그림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영상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영상을 클릭했을 때 재생하게 할 건지 자동으로 재생하게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클릭하시면 위에 재생이라는 탭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는 영상의 시작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즉 여기에서 다음 장 넘어와서 한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재생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마우스 클릭 시, 나는 앞에 장에서 넘어오면 바로 재생되게 할 거야. 그러면 자동 실행. 나는 정확하게 이 버튼을 눌러야만, 재생 버튼을 눌러야만 재생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클릭할 때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우스 클릭 시 선택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이 자체 프로그램 내에서, 이 PPT 내에서 음량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내가 이 영상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만 보여주고 싶다 하실 때는 비디오 트리밍 기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초록색 바를 움직이시면 내가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보여줄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원래는 이게 한 15초 정도 영상인데
나는 5초 정도만 보여줄 거야. 1초에서 6초 사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끝에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4초 92 정도 나오니까 5초 정도로 시간이 줄었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네,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말고 온라인에 있는 영상을 삽입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시고요. 여기에서 비디오,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 홈 옆에 있는 삽입에서 비디오 선택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온라인 비디오를 클릭하시면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유튜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재생하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URL 복사라고 있습니다. 이 URL 복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내가 어떤 노래의 어떤 자료의 특정 부분부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이 특정 부분을 재생바를 놔두시고 여기에서 현재 시간의 동영상 URL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14초, 지금 14초부터 재생이 되는 거고요. PPT에서. 만약에 나는 그냥 URL 복사를 하시면 이 영상의 처음부터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시간에 동영상 URL 복사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다시 PPT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 여기서 온라인 비디오의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내가 원하는 영상이 뜹니다. 다음 여기서 삽입 누르시면 네, 영상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제목 없이 크게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슬라이드 쇼 재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아까 전에 설정했던 14초부터 재생이 됩니다. 바로. 네, 이런 방식으로도 영상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선생님, 글꼴을 한 번에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글꼴을 할 때, 설정할 때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바꾸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박스를 선택하거나. 그런데 작업을 모두 다 끝냈는데 이 글자체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혹은 글자체에 문제가 있다 할 때에 파워포인트에서는 일괄적으로 글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홈에서 여기 글꼴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글꼴 바꾸기에 들어가시면 현재 글꼴이 모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나눔 스퀘어 라운드를 모두 다른 글자체로 바꾸겠다. 예를 들면 나무 글자체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바꾸기 하시면 전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에 문제가 생기셨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지난 대면 연수 때 잠깐 보여드렸던 이 파워포인트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PPT를 다 제작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이 슬라이드마다 녹음을 해서 자료를 만든다거나 혹은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영상 자료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 PPT에다가 선생님의 내용을 필요하신 내용을 다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녹음 녹화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중간부터 내가 녹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현재 슬라이드에서 만약에 뭐 3번부터 하고 싶다 하시면 3번을 클릭하고 현재 슬라이드에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창이 바뀌냐면
네, 이렇게 녹화 표시가 뜹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 카메라가 없어서 여기 카메라에 이렇게 X 표시가 뜨는데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웹캠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면 노트북 자체 내장 카메라로 인해서 여기에 카메라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활성화 시켜 놓으시면 여기 아래쪽에 네모난 모양으로 이제 선생님 얼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미리 입력하실 수 있는 스크립트인데요. 이거는 얘가 있으면 얘를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기가 좋겠죠. 그러면 아까 그 창으로 다시 가서 애니메이션 창은 이제 끄고 이 내용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이 슬라이드 노트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실 내용을 여기 슬라이드 노트에 미리 넣어 놓으시면 여기에서 아까 그 영상 녹화를 할 때 참고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쭉 보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하면 아까 내가 입력했던 텍스트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이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이 내용이 이제 녹음 혹은 녹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장씩 선생님께서 그 녹음 녹화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1 슬라이드를 해놓고 한 번에 연결해서 못하겠어 하시면 정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녹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정지 버튼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텍스트를 읽으셨다. 뭐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라고 하시고 여기에서 내가 무언가 밑줄을 긋고 싶다 하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주석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요건 포인터고요. 그다음 요거는 펜이거든요. 그럼 펜으로 만약에 선생님께서 노란색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쓰셨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게 소리랑 같이 여기에 녹음이 돼요. 지금 녹음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선생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아까 그 녹화 버튼에서 바로 슬라이드를 이쪽, 삼쪽으로 넘겨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끊고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관람 예절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을 넣어 놨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관람 예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관람 예절을 읽을 때 우리가 그 펄스 기능을 넣어 놨잖아요. 여기를 누르면서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해주세요. 공연이 끝난 후에는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하면 자동으로 그림이 사라지는 기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가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내 연결해서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나는 이 장을 끊어가고 싶다. 면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소리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자, 세 번째 장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녹화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는 그냥 쭉쭉쭉 가겠다.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를 넘기면 방금 보셨겠지만 숫자가 자동으로 0000으로 바뀌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뭐 할머니 집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자, 설명을 다 했다고 합시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음악을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상을 넣어 두었어요. 근데 영상은 클릭해야 나오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요렇게. 자, 지금까지 요렇게 해서 지금 영상을 다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바로 내보내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편집으로 돌아가셔서 확인을 하고 내보내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종료하기 전에 비디오를 내보낼까요? 라고 뜨죠. 여기에서 저장 후 내보내기 하셔도 되고 끝내기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끝내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리도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소리가 다섯 번째는 두 개겠죠. 하나는 우리가 미리 넣어 놓은 음악 소리, 하나는 우리가 녹음한 소리. 자, 그럼 아까 거기에서 바로 비디오 내보내기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비디오로 내보내셔도 됩니다. 여기서 녹음 녹화 탭에서 비디오로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파일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저장하실 공간 확실하게 찾아 놓으시고, 우리는 바탕화면에 한번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한 폴더에 이 영상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바탕화면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었고요. 한번 열어서 잘 녹화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주석이 표시가 잘 되었는지, 음악이나 영상 재생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소리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소리는 잘 들어간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는 어, 여기에 그 주석을 우리가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게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펜이거든요. 그럼 펜으로 만약에 선생님께서 노란색으로 주석도 잘 들어갔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이 잘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공연이 끝난 후에는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네.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음악이 잘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음악을 넣어줬거든요. 여기 제가 뭐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동시에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걸 만들 때 끝까지 음악을 같이 듣지 않고 중간에 끊고 다음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뒷부분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을 만약에 내가 녹화를 할 때 이걸 끝까지 다 들려줘야 한다 하면 재생이 되고 나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 화면을 녹화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상이 잘 재생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영상도 이제 재생이 잘 되고 소리도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상을 선생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번에는 녹음이나 녹화 없이 그냥 자동으로 PPT가 넘어가면서 영상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PPT를 넘겨가면서 하나씩 설명하는 녹음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PPT 안에 사진이나 자료들을 넣어놓고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음악을 하나 집어넣어서 같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미리 들어가 있는 걸 잘라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영상으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가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처음에 음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역시 삽입에서 오디오, 내 PC의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노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 오디오에서 여기 재생에서 어,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을 선택하시면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되면서 음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고요. 우리는 마지막에 영상이 있잖아요. 이 영상이 나올 때에 자동으로 이 음악이 꺼지도록 한번 설정해 볼게요. 원래 이거를 그냥 백그라운드에 재생으로 해두면 끝까지 노래가 다 나옵니다. 그럼 영상의 소리랑 겹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악이 끊어지게 하려면 요걸 클릭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역시 애니메이션 창 선택하시면
효과 옵션에서 재생 중지가 있습니다. 클릭할 때 현재 슬라이드 다음 지금부터 얼마 얼마 슬라이드 후. 그런데 우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클릭할 때가 적용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정지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섯 슬라이드 후에 정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음악을 넣어 놓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 장면에 전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서의 효과고, 전환은 슬라이드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의 효과거든요. 그럼 여기서 장면이 넘어갈 때, 이런 다양한 효과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걸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기간은 이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그 다음 이 시간은 이 슬라이드가 화면에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뭐한 2초, 2초 정도로 설정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 정도 읽기 변화도 조금 더 길게 보면 좋겠어.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넘어갈 때도 뭐 새로운 효과 계속 넣어 보시고요. 여기에서 넘어갈 때는 뭐 나누기 효과를 하면 좋겠다고 이제 정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파일로 가셔서 여기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MP4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내보내기에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디오 만들기 하면 이 슬라이드에 걸린 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환 시간을 2초로 잡았잖아요. 그럼 전환 시간이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디오 만들기 클릭하시면 우리 또 바탕 화면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전환이라고 넣겠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네, 이 창이 뜨는 이유는 아까 전에 6번 슬라이드 밑에 7번 슬라이드에 우리가 유튜브 링크 자료를 넣어 놨잖아요. 그거는 이 비디오에 포함할 수가 없어요. 외부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 없이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걱정이 되시면 처음부터 그 유튜브 자료를 빼고 그냥 제작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저장이 다 된 것 같네요.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거죠? 전환. 음악도 나오고 전환 효과도 잘 적용이 되었네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오, 네. 그 다음 영상은 자동으로 재생되고 음악이 자동으로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나오네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제작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파워포인트는 가장 만들기 쉽고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그 기본 기능만으로도 사진이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영상까지도 만들 수 있는 자료고요. 다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면 원자료, 그러니까 음악, 그림, 영상 같은 것들을 각각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그 사이트 자체에서 음악이나 그림, 영상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하나 자료를 다 찾아가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PPT의 수준을 높이려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생성형 AI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파워포인트는 기존에 공유되고 있는 좋은 자료들을 간단하게 나에게 맞게 수정하여서 활용하기 편합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였지만요. 이런 기능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간단하게 수정하실 때도 도움이 되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만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자료든지 그 자료 자체를 화려하게 사용하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것보다 이 디지털 도구가 내 수업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때 디지털 도구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천천히 한번 익혀보시고 선생님 수업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